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압도적 세계 1위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놓쳤다면 이 주식 앞으로 10배 보세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의 상승세에 겁이 난다면 어떤 종목을 후속으로 찍어야 될지 오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만 5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그리고 뭐 로봇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 관련주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도움되는 영상들도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전지 압도적 세계 1위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놓쳤다면 이 주식 앞으로 10배 보세요입니다. 일단은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를 뭐 놓쳤다 하더라도 더 갈까요? 아니면은 이건 진짜 끝났나요? 에 대한 고민을 할 겁니다. 확인을 해보면 에코프로는 거품이냐 아니면 실력이냐 말이 많겠죠. SK이노베이션을 제친 에코프로 BM 실력이냐 거품이냐 상당히 말이 많은데 왜 그런가요? 에코프로 BM이 영업이익이 10배가 더 큰,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에코프로 BM보다 10배 많은 SK이노베이션의 시가총액을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영업이익이 3,825억 원, SK이노베이션이 3조 9,900억 원, 딱 10배 수준이죠. 근데 주가는 에코프로 BM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BM 시가총액이 약 15조 5,700억입니다. 5,700억이고 SK이노베이션이 14조 3,400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1조 가량 지금 에코프로 BM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영업이익이 10배 차이 나는데 이거는 좀 거품 아니야? 라는 시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더 거의 3년 더 예상되는 연평균 성장률 33%라는 것을 고려를 하면 상승 여력은 여전히 높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거품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SK이노베이션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조금 고평가된 건 맞다. 이게 좀 현실적인 얘기예요. 물론 SK이노베이션보다 높아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SK이노베이션이 가치 평가를 못 받은 거다.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저평가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SK이노베이션을 넘은 건 거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은 갈 길 가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이 오히려 저평가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뭐 성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에코프로 BMN 또는 에코프로에 대한 추가 성장입니다. 숨고르기 들어갔지만 더 달릴 수 있을까? 에코프로의 실적을 에코프로 BM이 견인하면서 매출이 275%, 영업이익이 616%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추가 성장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에코프로 BM은 상반기까지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왜 하락을 했느냐? 실적이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좀 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공장인 캠5N 그리고 캠7의 생산이 본격화되는 하반기 출하량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수익성 개선 및 양극재 업체들의 수주 기대감으로 당분간 이 양극재 기업들은 대부분 견조할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서 뭐 더 오른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계속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기업 자체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당장은 상반기에 좀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당장 오르거나 상승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더라도 하반기부터 다시 성장하고 하반기부터 다시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에코프로는 당장은 좀 쉬더라도 당장은 재미없더라도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2025년까지는 매년 몇 프로? 33%씩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포스코홀딩스는요? 포스코홀딩스도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스코케미칼 상장 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배터리 소재 사업 성장에 힘을 입어서 연매출 3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전년 대비 매출액이 66%, 영업이익이 36% 증가했죠. 뭐 10%, 5%, 몇 프로 증가가 아닙니다. 최소 몇십 프로에서 많게는 몇백 프로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소재는 사상 최초로 총 매출의 과반인 58.7%를 차지했고 양극재가 2배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아졌습니다. 역시나 양극재죠. 연산 9만 톤 규모로 종합준공한 광양의 세계 최대 양극재 공장이 올해 본격화되고 연 3만 톤 규모의 양극재 1단계 공장도 연내 준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합쳐도 약 12만 톤이죠. GM과 합작해서 캐나다 퀘벡에 추진 중인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은 내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 오를 일밖에 없는 거예요. 생산량이나 매출액이 성장할 일밖에 없는 거지 줄어들 일은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플러스 알파로 이번에 니켈까지도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세계 1위 니켈 보유국인 인도네시아에서 2025년 전기차 120만 대분에 해당하는 2차 전지용 니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목표가 얼마나 되냐? 2030년까지 니켈 22만 톤, 리튬 30만 톤, 양극재 61만 톤, 음극재 32만 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게 목표입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뉴칼레도니아 원료법인 MNC 그리고 국내 재련사 SNNC와 함께 하반기 중국 목표로 연산 2만 톤 규모의 황산니켈 정제 공장을 또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2차 전지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한 얘기가 있죠. 당장은 재미없더라도 하반기 공장 준공되고 내년 공장 준공되고 생산량 늘어나면은 항상보다 우리가 과거에 이 위대한 투자가들이 했던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결국에는 이 주당 순이익 EPS가 성장하는 기업은 결국엔 주가가 따라가게 돼 있다. 라는 것처럼 매년 성장이 나오고 앞으로 추가 성장이 기대가 된다면 주가는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장 안 올라가더라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너무 높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랑 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홀딩스 너무 높은데 이거 놓쳤다면 다음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린 보다 대한민국에서 선택한 1등급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뭔 소리냐? 이번에 전기차 에너지 효율 등급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에너지 효율 등급 매깁니다. 우리가 냉장고나 뭐 그런 것들 보면은 뭐 1등급이니 2등급이니 써 있죠. 냉장고에 보면은 뭐 그런 등급을 우린 전기차에도 매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내연기관차처럼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표시가 되고요.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제도는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지금 탄소 중립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 탄소 중립이 되려면 결국에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자동차를 타는 게 맞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요. 자동차 제작사가 등급을 신고하고 표시하도록 의무화 방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누가 가서 검사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체크해서 알아서 제출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킬로와트 시당 주행거리가 3.4km 이하다. 그럼 5등급이고요. 킬로와트 시당 3.5에서 4.2km를 갈 수 있다. 4등급입니다. 킬로와트 시당 4.3에서 5km는 3등급, 5.1에서 5.8은 2등급, 5.9 이상은 1등급인데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연기관차로 환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리터당 16km 이상의 해당되는 게 바로 1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리터당 16km라고 한다면은 거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니라면은 거의 쉽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말 에너지 효율이 좋구나. 우리가 내연기관차랑 비교를 해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전기차 에너지 효율 등급 매겨서 1 등급이 나올 만한 차량이 있나요? 확인을 해 보니까 "아 아이오닉 6가 1 등급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2년 말 전기차 인증 모델 기준 1 등급은 약 3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3개 정도가 전체 모델의 2%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상위 2% 밖에 어떻게 보면 1 등급을 통과 못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3개 모델 중에서 2 개가 현대 아이오닉 6, 현대 아이오닉 5, 나머지 1 개는 테슬라 모델 3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긴 모델인 이 3 개만 아마 통과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오는 6월 1 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고 준비 기간 6 개월을 부여해서 오는 12월 1 일부터 변경된 라벨을 적용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이 전 세계 에너지 효율 상위 2% 수준.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 탄소 중립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엔 에너지 효율이 좋은 자동차를 찾게 될 거고 그 상위 2%를 찾아보니 테슬라 아니면 아이오닉 바로 현대차가 세계 1위더라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요. 이제는 전기차를 에너지 효율만 좋다고 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뭐가 거기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또는 거기 안에 들어가는 기능이 중요하고요. 플러스로 결국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프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단다면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게 현대차라는 거예요. 보시면 안되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현대 전기차를 누가 사냐에 대한 핵심이죠. 아니 뭐 이거저거 기능이 있겠지만 이걸 일단 누가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전 세계에서 전기차 800만 대가 팔렸는데 그중에 누가 많이 팔렸니? 22년 전 세계 전기차가 802만 대가 판매가 됐고요. 전년 대비 68% 시장이 증가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폭증을 했죠. 중국, 유럽, 미국이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93%를 차지했고 중국이 내수 판매를 중심으로 전기차 507만 대를 팔아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802만 대 중에 507만 대를 팔았으면 진짜 많이 판 거죠. 그리고 기업별로 봤을 때는 현대차 그룹이 전 세계 시장에서 약 37만 대 전기차를 판매해서 7위를 기록했습니다. 7위면은 솔직히 정말 높지 않은 기록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전년 대비 52%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7위를 기록한 게 아니라 매년 50%씩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7위가 6위가 되고 6위가 3위가 되고 쭉쭉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내 시장은 73% 독보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에서는 이길 수 없겠지만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2030년까지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전기차 시장이 10배 성장하는 동안에 같이 50%씩 50%씩 이 판매량은 늘려나간다면 충분히 에너지 효율과 앞으로 만들어질 여러 가지 기능과 또는 인프라까지 확인한다면 충분히 1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 현대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뭐 판매량까지 알겠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랑 인프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겠다는 거죠. 보시면 현대차는 보다 조만간 자율주행을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전기차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다? 이 자율주행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모든 차량에 자율주행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잘 된다? 그럼 당연히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올 프리미엄 전기차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겠죠. 실증 테스트 앞둔 현대차 자율주행 레벨 3 G90 상반기에 나옵니다. 현대차 그룹이 현존하는 양산차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 3 상용화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G90 연식 변경 모델의 실증 테스트를 마치고요. 생긴 건 비슷합니다. 근데 HDP를 탑재한
G90을 상반기 국내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HDP가 아까 얘기한 자율주행 레벨 3 기술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은 벤츠 S클래스, 혼다 레전드 등 일부 브랜드의 정말 상위 모델에만 탑재될 정도로 고도의 기술력이고 그만큼 만들기 쉽지 않은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허용되진 않아요. 당장에서 규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그 당장 쓸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완벽한 레벨 3를 내놓는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놓음으로써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모든 전기 차량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대차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이 자율주행 기술을 이번에 개발을 했구나. 확인했습니다. 뭐 자율주행만 있으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아까 전에 얘기한 인프라입니다. 현대차도 전용 충전소를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의 전기차 충전소를 현대차그룹 충전 인프라 확대하는 중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건설 계열사 현대 엔지니어링 MOU를 맺고 대규모 주거시설인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는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 이핏 이게 현대차에서 만든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입니다. 적용된 전기차 충전 서비스 플랫폼을 현대 엔지니어링이 건설하는 아파트에 적용하고요. 그게 힐스테이트죠. 그래서 이핏은 현재 전국 21개 충전소에 약 120기가 운영 중이고 현대 기아차는 올해 이핏 충전소만 58개.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3배 가까이 더 짓고 운영하는 기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3배 가까이 늘리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프라 확대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현대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에서의 전기차 충전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 인프라를 준비를 하고 있구나. 확인했는데요. 뭐 이뿐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기아 EV9도 조만간 출시가 됩니다. 올 상반기 출시 예정인 기아의 EV9이 디지털 사이드 카메라를 탑재한 채 이 스파이샷이 유출이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기아의 순수 전기차 EV9의 스파이샷이 최종 테스트 단계에서 포착이 됐고요. 그래서 일반 사이드 미러가 아니라 차량 내부에서 사이드를 볼 수 있는 디지털 사이드 뷰 미러를 탑재했습니다. 어렵게 써놨는데요. 그냥 사이드 자동차 이렇게 있으면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드 미러 대신에 뭐가 있다? 예,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차량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 운전석 앞에 이렇게 이 전자식 사이드 미러가 있고요. 밖에는 카메라가 있는. 그러니까 굳이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 거울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카메라가 찍어주고 그냥 나는 안에서 이렇게 이 디스플레이로 이 사이드 미러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이 사이드 미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카메라기 때문에 사실상 깔끔하게 차량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굳이 뭐 창문을 내려가지고 썬팅이 너무 짙으니까 창문 확인하고 사이드 미러 확인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탑재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보조 모니터처럼 운전석 좌측면에 별도로 붙어 있는 스크린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대형 SUV 전기차 출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알겠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까지 하고 있는 현대차의 기대감이 커지고 플러스 기아차가 이번 상반기에 EV9을 출시한다. 이것까지 엮인다 한다면은 이제는 2차 전지에서 이제는 새로운 전기차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기아, 현대 모두 납품하고 있는 이 전기차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구형테크고요. 구형테크는 과거에 기아가 뭐 조지아에서 애플카 생산하니 안 하니 할 때도 움직였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현대차 1차 협력 업체고요. 자동차 바디, 샤시 부품과 엔진 트랜스미션용 브라켓,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 향 매출 비중이 약 70%예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때문에 먹고 사는 기업이죠. 그래서 신제품 출시 기대감이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성장과 전기차 기대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가 구형테크고요. 두 번째는 현대공업입니다.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구공 아이오닉 6 전기차에까지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고요. 다년간의 공급 경험과 안정적인 생산 능력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기반으로 차량 포트폴리오 확대 전망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랑 거의 파트너가 뭐 3, 40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2대에 걸쳐 3대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고요. 2차 전지 성장, 전기차 기대감에 이어질 가능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뭐 저가인 부분입니다. 구형테크고요. 저가에서 좀 추세 전환을 돌릴까 말까 하고 있죠.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지금 구간이 아마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한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현대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상승 이후에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저점을 올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추세가 살짝 깨진 부분에서 반등이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충분히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은 그 이외에 전기차 이슈까지 이번에 이 출시가 많기 때문에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고요. 구형테크, 그 다음에 현대고업 관심을 가져보자. 알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100%이 무료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들어가면은 혹시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입력할 때도 없습니다. 할 때도 없으니까 그냥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신 다음에 뭐라고 검색을 하시냐? 들어오셔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안에서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입력할 게 없어요. 입력할 때도 없고 할 필요도 없으니까 입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어플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극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 들어가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 감사합니다 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관련주,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추천주에서는 뭐 24일, 23일, 20일, 21일, 20일 추천주도 올려드리죠.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무료로 추천주도 매일매일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다른 이슈 아예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해드립니다. AI 이슈가 있었대. 그럼 어떤 이슈가 있었으며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100% 무료거든요. 매일매일 올라오니까 알아가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평생 100% 무료 어플이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